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사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여기 촬영 담당하는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아마 한국사 공부하면 여기 이제 어떻게든 참다가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게 이제 붕당 정치잖아요. 붕당 정치. 그래가지고 뭐 니는 왜 서인 남인으로 나누니 또 동인 북인으로 북인 남인으로 나누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게 이제 독립군에 대해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 독립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군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0년대부터 30년대, 30년대부터 45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핑계이긴 한데요. 뭐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말을 하자면 제가 대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주로 판서를 안 하고 PDF로 하다 보니까 악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다가 제가 필기 공부를 한 거를 이제 PDF 파일로 올리라고 할게요. 그 대신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판서를 하면 최대한 적으세요. 나중에 올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최대한 늦게 올리라고 할 거예요. 여기 담당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할게요. 일제강점기 독립군. 순서라고 이렇게 내가 포기를 하고요. 순서를 하지 맙시다. 정계도라고 합시다. 정계도. 학생들 이렇게 가로로 적으세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적으세요. 가로로. 정계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1910년대 이제 보면은 1910년대에는 뭐 한 시기냐면은 독립군 준비기, 대외 독립운동 준비기예요. 그래서 이 대외 독립운동 준비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 시기는 이제 만주나 이제 간도나 연해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에 서진서수, 명동학교 이러한 것들이 이때 당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준비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자 따라해 봅시다.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일어난 이 전투인데요. 이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군대가 누구냐면 군대도 외우셔야 됩니다.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그래서 대한독립군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께서 이걸 했고 이 홍범도 장군은 이 두만강 일대에서 활약을 했어요. 두만강 일대에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학생들 자 이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분필이 여기 3개가 있잖아요. 빨간색은 사회주의 운동가고 파란색은 민족주의 운동가고 분홍색, 노란색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너무나 중요하죠. 요거 홍범도 장군.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가 시험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전쟁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독립군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 이 독립군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중국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이겼는데
요 일대가 다 중국 땅이란 말이야. 근데 중국 땅인데 어느 나라 애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독립군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 중국 땅인데 독립군이 들어와 있다. 그럼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근데 중국은 이때 당시에 몇 개 나라, 한 20몇 개 나라로 분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때 당시에 통치하던 애들이 군벌이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얘네들을 통치를 했는데 이 중국 군인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좋은 거야. 왜? 일본 애들 알아서 막아주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오는 것도 막아줬대. 누가? 홍범도가.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 자꾸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네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누구 땅이라고? 중국 땅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조작하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걸 만듭니다. 1920년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학생들 영화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병헌, 누구야? 송강호, 한 분이 누구지? 정우성 이런 분들이 말 타고 그 일제 강점기예요. 말을 타고 그 약탈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중국 애들을 그러니까 중국의 산적들을 고용한 거야. 그런 놈놈놈이 나오는 애들처럼 고용을 해서 야 너희들 여기 넘어와가지고 우리 일본인데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총을 쏴줘. 이상하잖아. 일본인들이 고용을 해서 일본인들한테 총을 쏴라고 하니까 일본인들한테 총을 쐈어. 그래서 마적단들 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너 조선인이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사건을 조작한 거야. 그러면서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중국 애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 중국 애들이 잡혔지만 누구를 뒤집어 씌운 거야? 조선 애로 뒤집어 씌웠으니까 조선 애들을 잡으러 왔다 하면서 다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야. 1920년 10월.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활약했던 군대가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자 따라해봅시다. 김자진 장군, 김자진 장군, 그 다음에 이범석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이제 김두한이고 김두한의 그 딸이 김두한의 이제 딸이 김을동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이 힘을 합친 게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을 이끈 사람 아까 누구라 했어요? 홍범도.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죠. 학생들 이범석도 한 번씩 나와요. 이범석도 우리나라 최초 국방부 장관. 이분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가세에서 싸웠다. 근데 이게 뭘로 시험에 나오냐? 우리나라 독립전쟁 중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잘못 얘기해서 칠판을 큰 거를 구해달라 했어야 되는데 독립전쟁 중 최대 승리를 했어요. 이때 일본 군인이 약 2,000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전투가 약 5일 동안 했는데 그 5일 동안 전쟁한 곳이 어디냐면은 백운평이 이 청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백운평하고 어랑촌 하고 요런 데가 대표적인 전투 지역인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청산리에서 5일 동안 싸웠는데 그 5일 동안 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부산 안에 있으면 뭐 서면도 있고 서면밖에 모르는데 또 뭐가 있어요? 뭐 보수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동네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여러 동네가 있는데 청산리 안에 여러 군데에서 5일 동안 싸웠다고. 누가? 북로군정서하고 대한독립군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승리였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1920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921년 1월까지
요 시기인데 요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선 이제 이쪽이 봉오동, 이쪽이 청산리예요, 학생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자기한테 진 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에 여기 간도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사람 숫자가 약 2,500명.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우던 소, 말, 돼지, 심지어 개, 고양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영화에 그 영화 어디지? 아 전지현 씨 나온 영화 뭐지? 아무튼 전지현 씨 부모님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간도 참변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끓여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랬거든.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독립군한테 이게 독립군한테 위기가 와요. 독립군의 위기. 일종의 이게 독립군의 위기예요. 이게 왜 독립군의 위기냐? 학생들 군대를 양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쪽 지역에 지금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뭐가 생기지가 않겠어? 돈이 생기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어쩔 수 없이 간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이 좀 필기하기 좀 좋게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밀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밀산부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만주예요. 만주.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독립군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왜 모였냐면은 간도 참변을 겪어서 독립군들이 간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했잖아. 그래서 만주로 모인 거야. 만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도가 이렇게 여기가 두만강 이쪽이면은 요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모인 군대들이 우리가 군대가 이때 당시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몇 개가 모였대. 그러면 20몇 개의 군대가 모였으면은 생각을 해봐. 대장도 다르고 지휘 체제도 다르고 명령어도 다를 거 아니야. 암호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통일시킨 거야. 독립군을 통일시켰어. 한 개로.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야. 자, 대한독립군단 뭐라고? 독립군을 통일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립군을 통일을 시켰는데 이 독립군을 통일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일이라는 분이야. 서일. 서일이라는 분이 이걸 통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다른 데다가 적어두세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거든. 러시아 혁명이. 그래서 러시아가 대충 러시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우랄산맥 이렇게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러시아가 백색파가 있고 러시아가 적색파가 있어요. 그 백색파가 뭐냐면 백색파라는 게 뭐냐면 백색파. 그 황제를 지키자. 아니다.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이 아는 그 러시아 혁명 일으킨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쪽에 소속이겠어요? 이 적색파 소속이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대한독립군단이 이때 당시에 만주에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야.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이 적색파에서 야, 너희들 우리 쪽에 오면은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자유시. 근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저쪽으로 또 가볼까요?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말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자, 밀산부로 이동했던
이제 이런 애들이 두 개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파로. 그러면 자유시로 이동한 애들이 있고, 아니다. 만주를 고수하자. 만주 고수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일하고 홍범도 장군은 이동하자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만주를 끝까지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분들은 끝까지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자유시도 이동했는데 이제 일이 터졌어.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 터진 거야.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집사람한테 영화를 보여주면 집사람은 나한테 랍스타를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소련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거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받아줬는데 너희들 우리 백색군하고 싸울 거니까 같이 좀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립군 사이에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아니, 우리가 러시아 땅에 오긴 왔는데 러시아한테 이렇게 밥 얻어먹고 자고 있는데 밥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애들과, 야,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 일에, 그 러시아 일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이런 파로 나누어진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러시아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거야. 자, 다시. 소련의 자유시로 왔는데 지금 소련은 내전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전에 참가할 건지 참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내전에 참여 안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소련이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무기도 다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인이 무기를 반납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학생들?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걸 못한다 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 소련하고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소련의 적색파하고 누가 붙은 거야? 이제 독립군하고 붙은 거야. 누가 이겼냐? 독립군이 당연히 졌겠죠. 그래서 소련파가 이겼어.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독립군 2,000명 중에 약 1,800명이 사망을 하고 200명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또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잘 들어라. 홍범도 장군이잖아요. 홍범도 장군.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때 당시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그 영화관 경비원으로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시 참변. 이 자유시 참변은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 이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 돌아온 얘네들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만주로. 그래서 이 만주 고수파와 만나서 다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부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삼부 결성. 삼부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부가 결성되게 되는데, 첫 번째 군대가 바로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그 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3부가 결성이 되는데, 이 참의부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간도 지역이고, 정의부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북간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신민부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만주 일대인데,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듣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3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서간도, 북간도, 만주 요 위치라는 것도 잘 안 나옵니다. 단 요게 시험에 나오지. 3부의 성격. 3부의 성격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3부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립군이 만주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만주하고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잖아. 그래서 만주하고 간도 일대에다가 정부를 3개 만든 거라 보면 돼. 정부를 3개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부 3개 이름이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독립군 출신이냐. 그러면 뭐겠어? 군인이 통치하니까 군정이지. 근데 군정인데 동시에 민간인도 같이 참여했다 해서 민정이야. 군정과 민정이 같이 통합한 시스템이다. 군정과 민정. 그 얘기를 했고, 다시 3부라는 건 뭐다? 정부가 3개라는 건데 이 3부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군정과 민정이 통합돼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의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승학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승학이라는 분이 계셨고, 북간도에는 이탁과 지청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청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탁이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이제 누가 활약했냐면 김좌진 장군께서 여기 활약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어렵죠, 여러분? 이거 하다 다 뛰어내린다니까. 잠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우리 독립군들은 어디로 갔다? 만주로 가서, 간도 참변이 있어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대를 정비를 했다. 근데 이 독립군대를 정비를 했는데 그 독립군대 이름이 대한독립군단이다.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이동하는 소련의 제의를 받았다. 근데 끝까지 만주를 고수한 애들이 있었다. 근데 일단 독립군의 주력 부대는 자유시로 갔는데 소련한테 무기를 뺏기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독립군은 다시 정비를 해서 3개의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3개의 정부가 군정과 민정을 통치하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부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애들은 얘네인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라. 3부 결성하는데 요것만 외우면 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렇게만 외우면 돼. 누가 했다는 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3부의 특징하고 3부의 이름만 외워. 알겠지? 그럼 3부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이 있지. 독립군의 정신은 참 바르구나. 자, 따라해봅시다. 참정신. 자, 독립군의 정신은 참 바르구나. 참정신. 특히 이 참의부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지위를 받았다. 요거 좀 기억하고. 임시정부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에 이렇게 3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기가 다시 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위기가 맞이하는데 1925년에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 독립군을 1인당 얼마에 팔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스야 협정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중국하고 잘 보려면 모르겠다. 중국하고 일본 애들하고 손을 잡고 누구를 파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독립군을 파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시 미스의 협정은 뭐다?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잡고 누굴 파는 거? 독립군을 파는 거다. 그러자 이제 이 3부들이 우리 각계 흩어져 있으면 공격당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3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는데 요 3개가 이제 미스야 협정 때문에 아까 이제 공격을 당한다 했죠. 그래서 이 3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한다. 이건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3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하는데 이제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나름의 통합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통합운동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한 개가 이제 혁신의회. 그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형성됐던 시기가 1928년도에 형성이 되었고 국민부는 1929년도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회에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김승하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부에서는 이제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현익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뭐 유명하다 안 유명하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독립운동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혁신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던 도중에 김좌진 장군이 이제 자기 부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자 이제 암살이 되면서 이 혁신의회가 개편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학생들 파란색이 자유주의자라고 했죠. 확고한 자유주의자였던 김규식.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확실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을 띠게 되는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부에서는 산하부대인 조선 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의 산하군대를 만드는데 그 산하군대 이름이 조선혁명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던 선생님이 이름이 누구냐면, 자, 따라해봅시다. 양세봉. 자, 양세봉이라는 분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한국독립군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대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지청천 장군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주에서 활동하던 이제 우리 독립군들은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만주를 완전히 쳐들어와가지고 만주에 쳐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만주국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정부예요. 그러니까 괴뢰정부라는 건 뭐냐면 나라인데 일본 말을 듣는 나라예요. 식민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만주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만주가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중국이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왜? 미스야 협정 때는 중국, 일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랬는데 우리의 적은 일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30년대 초에는 어떠한 독립운동이 전개되냐면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자, 1930년대에는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적어봅시다. 요거 너무 중요하다. 한중연합작전. 중국과 연합하는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데 한국 독립군은 이때 당시에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복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32년과 33년. 누구와 연합했다고? 누구와 연합했다고? 중국 호로군하고. 그 다음에 양세봉도 중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또 승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영릉가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릉가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지. 그냥 이걸 어떻게 외우냐? 샹. 따라해봅시다. 샹. 호로군. 정말 강력하군. 자, 따라해봅시다. 샹. 호로군. 정말 강력하군. 정말이란 거 지청천. 정말 강력하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하니까 일본 애들을 릉에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릉에 묻느냐? 조양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3부를 통합을 했어. 근데 통합이 뜻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남만주와 북만주에서 나름의 정부를 세웠어. 그 정부 이름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세워졌어. 근데 이 혁신의회에 그 지청천 그 김대진 장군께서 돌아가시면서 한국 독립당으로 개편됐고,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으로 개편됐어. 그 얘네들이 만든 군대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주 사변을 겪으면서 중국과 연합했다고. 중국과 연합을 했다고. 한중연합작전을 했다고. 그래서 중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쌍선보 전투, 시앙호로군 정말 대단하군 이렇게 했고, 얘네들을 능에 묻은 거야. 조양능.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영능가 전투에서 활약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양세봉 선생님. 여기는 이제 지청천 선생님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년대부터 40년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